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트럼프발 관세, 트럼프발 발언에 따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수급 먼저 살펴볼까요? 수급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제나 오늘은 시장이 조금 조용했죠. 네. 생각보다 트럼프가 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은 그래도 팔긴 팔았습니다. 1조 1,500억 정도. 기관은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는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은 1,200억 정도 매도, 기관도 6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샀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역시 계속 매수를 이루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오름폭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써드린 것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트럼프는 생각보다 강보다는 시진핑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든지 계속 통화를 유도하고 있는 유화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하드한 변동성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일본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안타까운 점이 저 세 번째 줄에 써놨는데요. 네.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없습니다. 빠질 때는 10조 대 나오는데 지금 6조 대입니다. 4일 연속 코스피 거래는 6조 대면은요. 6조 대 거래 대금은 작년 말에 시장 왜 이렇게 안 가요 힘들어 할 때랑 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안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정책주 갔다가 여기 갔다 잽은 날린다고 하죠. 그런 식의 매매 플레이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 봤을 때도 파월한테 우리가 수요일 날 시장 빠질 때 그 수요일 날에 조금 걱정했었죠. 네. 우리 마음은 갈 때 같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수요일처럼 빠지면은 다시 2,400 갈 것 같고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시장에서 나왔었던 가장 큰 얘기는 그날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조금 파월 풋을 기대해 볼만 하겠거나 했지만 파월은 여전히 파월했고 원론적인 수준만 얘기를 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는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하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연준이 출동해야 된다.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기댈 곳을 찾는데 막상 트럼프가 바로 기댈 곳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1기 때도 넘어오는 시기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무역 분쟁 관련한 자금이 떨어졌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있다가 기억해 보면 코로나가 오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기다려 했었지만 없었다라는 부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둔다. 뭐냐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어제 금통일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스탠스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한다면은 5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확신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딱 9시 반까지 그날 시장은 아시다시피 9시 반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다가 기관들이 쏘는 쪽 어제 방산 이런 식으로 거기 우르르 쫓아갈 뿐이지 그 다음날 조선이 또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 가는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대금 부족에 따른 이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없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주간을 보냈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신보다는 눈치 보기 6조 원대 거래대금 그만큼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가 궁금한데요.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바로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우리가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확신이 없다. 한국전력이 1등 나오기는 별로 없습니다. 네. 한국전력 65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LIG 넥슨이 저희가 화요일에 수요일 넘어올 때 한번 강하게 배팅이 나왔는데 그때 한번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어느 정도 430억 매수,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인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매수상이 있으면 장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상에 SK텔레콤 한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인 방어주 쪽으로 외국인들은 일부 포트를 꾸려가고 있다. 1조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 보시면은 이러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신한지주, 은행, 현대중공업, 조선, LS 그리고 현대로템 순으로. 그러면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 쪽 상대적으로 수주가 좋거나 네. 혹은 그래도 그럴싸한
우리가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봤을 때 종목을 쥐어 짜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워낙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피해주 쪽을 들어가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우직합니다. 빠질 때 삽니다. 하이닉스 3,400억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1,200억, 셀트리온 600억, 삼성전기 600억, 대한항공 400억 정도.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삼성전기가 네. MACG 수주 가능성이 네네. 좀 나왔었죠. 우리 한경 네. 기사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BID로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오를 때랑 이번 주처럼 장이 재미없고 좀 흐를 때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 매매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장 보시면은요, 많이 산 종목 딱 보면은 그냥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강했던 것들이요. HLB 5월 달에 한 번 더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선매수 들어온 것 같고요. 펩트론, 성광밴드, 파마리서치야 워낙 넘사벽 주식이 됐죠. 못 건드리는. 하지만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을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보시면 BHI, 실리콘투, 메디톡스, 루닛, 카페24 나름 다 싹 다 성장입니다. 네. 뭐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실적이 적당히 있고 성장이 있는 곳. 요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기관들이 매매 타진을 할 때 딱 보면은 팔란티어가 잘 올라요. 우리가 주식이 가장 재밌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팔란티어 같은 성장의 끝판왕인 글로벌 대장주가 살아있을 때 그때 카페24 움직였고 네. 더존비존 움직여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가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2월 달에.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성장주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할 때 이따 전략 잠깐 땡겨서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주식할 때 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다가 이제 어렵고 이제 무섭기도 하니까는 여기서 방어주를 사버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로 터진 거는 성장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성장의 끝판왕인 주식들을 조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가 올라서 혹은 실적이 불분명해서 그런데 그때는 신나게 우리가 매매했으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네이처셀,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에서 고용 조금 뭔가 특색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주식들을 들어갔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매수 상위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관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최상목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나면서 한미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가장 네. 핵심일 것 같고요. 이슈죠. 그게 답니다. 네. 다음 주는. 그런데 잠깐 자료 보여주시면 트럼프도 조용히 해야 되고요. 예, 네. 맞아요. 다 해주셨는데 이거죠. 오늘 밤에 미국 휴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쉬는데 트럼프도 쉴까?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대감이 항상 있는 중이죠. 다음 주에 아마 일정이 나올 텐데 무역협상이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협상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맥스에 있는 관세율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뭘 주었지언정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중이긴 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떤 스테이로 나오는지 그리고 일본 관련한 자료가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말 사이에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브리핑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21일 보시면 미국의 3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발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22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3일 날 넘어오는 새벽이 될 겁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합니다. 빅테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고 갔을 거예요. 빅테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지 이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오른다면 거기서는 바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은요. 23일 날은 미국의 4월 S&P 글로벌 PMI 발표하게 되고요. 24일 날도 중요합니다.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기업들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기타 다른 종목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애프터아워로 다음날 넘어가면은 미국에서 알파벳, 인텔 역시 실적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뭔가 우리가 관세 관련해서 뭔가 해결을 보이는 하지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 좀 약간의 혼돈 혹은 좀 걱정이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는 아마켓 개막된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도 중요해 보이고요. 테슬라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실적 발표들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항상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주식이 쉬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매매를 딱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 이거 사도 될까? 근데 오늘부터, 어제부터 조금씩 좀 요거 사봐도 되겠는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을 제가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이 좋은 거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뭐지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번 주 올라온 거 보시면 화장품 제일 멋있는 것가 찍었고요. 조선 방산 찍었어요. 가장 좋은 세 가지가 찍었습니다. 그러면 실적 입장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을 본다는 거가 맞잖아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 지금 우리가 너무 오르는 것을 사는 것보다는 다음 주 또 관세가 있으니까 그것들 확인하고 가자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비중 있는 배팅보다는 일단 분할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딱 틀려버리면, 지금처럼 하다가 틀려버리면 현금 별로 없잖아요. 또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책주예요. 정책주가 오늘도 움직이고 모두 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주가 죄송한 얘기 좀 지저분해졌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정책에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보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주변주들을 매수하고 매매 타진 했었는데, 지금은 오늘 대장주와 내일 대장주가 달라요. 근데 쉴 때는 우리가 방송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10%, 15%씩 빠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인사의 발언 혹은 그 인사의 행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쫓아다니겠습니까? 지금 파월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정책이 좋긴 좋아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 고를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정책주를 고르는 근데 올라갈 때 그날만 한정해서 빨리 오르거든요.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이거죠. 협상이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라든지 우리 인사들의 발언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게 된다면은 결과에 대해 나온 거에 따라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관세랑 상관이 없는 무풍지대 섹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관세 때문에 박살이 나 있는 섹터를 해야 될까? 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는 거는 위에 올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피해가 있는 섹터가 많이 쌉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공매도가 지금 3월 31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외국인은 내일 보지도 않을 정도로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한 달 정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니버스 구축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들도 3달 안에 쇼커버를 해야 되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매도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증가하지만은 네. 거기서 버티고 있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시장에서 알아줄 때, 그때 그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것을 보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세 타격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빠졌던 납폭과대 종목도 다음 주에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